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옆에 번지지 못하게 하려면 건폐율 70으로 지어라. 뒤에 사례 한 개 보고 가겠습니다. 방하지구 한 개 볼게요.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거고 실전만 해서 낙찰받은 건데 이거 참 입이 방정이지. 내가 이 물건을 보면서 아 이런 거는 한 8억 정도에 쉽게 팔겠네 이런 말했거든. 내가 답사 가가지고 그랬더니 6억 3천 낙찰자도 우리 수강생이고 실전반 수강생이고 5억 3,700선 2등도 우리 수강생이고 사실은 한 명 더 있었어요. 법원에서 1등하고 한 명은 만난 거야. 야 우리끼리인데 뭐 입찰표 넣지 말고 우리끼리 까서 작게 쓴 사람은 입찰표 넣지 말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한 명 안 넣은 거야. 사실은 3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금액 다 올린 거야. 참 이거 한 5억 써서 낙찰 받아서 얼마나 좋아. 이거 8억 5천에 팔긴 팔았거든요. 8억 5천에 팔긴 팔았는데 이걸 6억 3천을 써버리니까 아무튼 요 뒷장 보겠습니다. 뒷장 봤더니 용도 지역이 뭐예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 같이 써놨죠. 그죠? 자 우리 빌라 짓기 좋은 땅 이랬을 때 몇 평짜리였죠? 60에서 80평이 좋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바닥 면적이 50평 이상 50평, 40평 이상 나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상업지역은 그럼 땅이 50평만 돼도 40평 나아지나요? 예, 5, 8, 40 맞나요? 그런데 방화지구가 거의 다 같이 있다고. 다시 할게요. 일반 상업지역은 방화지구가 있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든 뭐가 있든 있어가지고 80%에 맞춰서 집을 짓게끔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구도심에.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어지간하면 건폐율 7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 상업지역인데 방화지구다. 주택 건축한다. 건폐율 얼마요? 70이 되겠네. 맞죠? 그런데 이 물건 면적을 보니까 67평이래요. 67평 곱하기 건폐율 70% 하니까 바닥 면적 어찌 나오죠? 6, 7, 41, 7, 7, 49, 46.9평 나오네요. 맞나요? 괜찮죠? 요 면적이 40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고. 예. 40 정도는 나와줘야지 양옆으로 방 3개짜리 집이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예. 괜찮나요? 괜찮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한 개 더. 자, 빌라 짓기 좋은 땅이다. 그러면 주차장법 할 때 할 건데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요 전면 길이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말아 놓을게요. 14m 이상은 되어야 주차장법으로 주차장이 잘 나와요. 왜 보면 빌라 지을 때 보면 앞차 빠야 뒷차 나가는 거 있잖아요. 밭전자식으로 지는 거. 그거 하려고 하면 14m는 되어야지 그 주차장 그림이 잘 나와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거리 가서 딱 재봤더니 15m인 거예요. 물론 안 가고도 재는 방법이 있죠. 예. 안 가고도 재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거리 재기로 이렇게. 이걸 하지 마세요. 예? 농담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재도 근데 오차가 크진 않아요. 이렇게. 14네? 15 나오는데. 예. 14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재보면 저기가 토지 이음으로 전 쟀는데 15. 우와! 도로가 완전 반듯하죠. 그죠? 우와 무슨 도로가 이렇게 반듯해? 일본국도 경수 재보면 저기가 토지 이음으로 전 쟀는데 15m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거 봐봐요. 여기 일본국도 경수대로 써놨는데 일본국도 어때요? 우와 도로가 완전 반듯하죠? 그죠? 우와 무슨 도로가 이렇게 반듯해? 이 도로 뭐야 이거 가운데 이거 없으면 비행기 활주로로 써도 되겠네. 맞죠?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건데 비상활주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는 물자가 부족하니까 전쟁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도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여기다 도로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도로를 써. 근데 전쟁 나면 이거는 활주로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활주로가 있다 이러면 비행안전구역이 있겠네요. 예, 요 앞에가 봐봐요. 여기를 활주로로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럼 이 앞에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비행기 뜨고 내리는 데죠. 높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자 물건 앞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류동 일반 상업지역의 로드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 상업지역. 개코나 일반 상업지역 해놓은 뭐예요?
높이지 않고 건물 다 이렇게 만지고 집 짓고 있고 맞나요? 예. 근데 이 동네가 이제 비상활주로에 대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이때가. 그렇게 얼마 안 된 건 아닌데 몇 년 된 거지만 동네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생기지 않는다고. 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우리는 팔았더니 이런 거 사는 사람이 됐어요. 요렇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면 1, 2, 3, 4층밖에 안 지었을 건데 이 사람은 뭐 오피스텔 허가받고 이런 것 같아요. 좀 높게 더 지었네요. 예. 우리한테 땅 8억 얼마에 사서 요런 건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비상활주로는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그래서 공군 비행장 안에 하나 더 짓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해제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방제지구가 있네요. 방제지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방파는 불을 막자는 거 있잖아요. 방제지구는 뭐예요? 이거는 물이야, 물. 물이란 말 좀 그런가? 홍수? 물난리? 예. 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방제지구.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 재해는 쓰는데, 재해라고 쓰는데, 자연재해는, 자연재해가 뭐 불 말고는 물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방제지구 써놨다 물난리 자주 난다는 동네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예, 방제지구가. 방제지구다. 우리 몇 년 전에 물난리 많이 났었죠? 그죠? 대림동 물난리 치고 재개발 쳐볼까요? 대림동에 물난리 났던 동네 최고 35층 100가구 아파트 단지로 팔바꿈하겠습니다 라고 해놨죠. 여기 조감도랑 잘 읽어보면은 저류시설 해놨잖아요. 15,000톤 규모의 저류시설 밑에다가 물탱크를 큰 걸 만드는 곳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난리 나는 동네입니다. 뭘 해주면 물난리가 안 나겠어요? 하수관로를 큰 걸 하고 저류도 큰 거 갖다 싣고 이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보면 물난리 어디 안 났어요? 서울에. 목동은 안 났거든요. 목동은 그 일본에 사는 그 저류조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물난리 잘 안 나요. 쓰나미, 지진 이런 건 있는데 물난리가 잘 안 나요. 왜냐면 물이 잘 빠져. 왜요? 도시 밑에 물탱크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물 와라 그걸로 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빠지게 하려고 그러면 막힌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양이 더 많고 빠지는 양도 더 많아 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목동 물난리가 안 났거든. 예. 아무튼 이런 동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저류조를 묻으려면 저류조라든지 배수관로를 큰 거 하려면 위에 있는 건물 걷어내야 되겠죠. 이해되죠? 예. 재개발 같은 게 속도가 많다고 빠르다고 그런 게. 서울은 지금 그 방제지구가 없어요. 서울은 없어요. 그 방제지구라는 말이 꼭 방제지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물난리 나는 동네다 이러면 상습적으로 물난리 난다. 재개발의 속도 빠르다. 옛날에 저기 서울 사는 때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다시 방제지구 좋은 거예요? 좋고 빠르잖아요. 보호지구 뭐 있어요? 공법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니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보호지구 봅시다. 보호지구 뭐 있어요? 역사문화환경이네. 역사문화환경이네. 맞나요? 대상이 뭐예요? 문화재. 맞죠? 문화재는 어떤 규제가 있다 그랬죠? 거리 제한. 예. 기본이 거리 제한이고 엄청 뭐 중요한 문화재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건물을 지어도 문화재스럽게 지어라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서울 사대문안의 일부 지역 있잖아요. 예.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사는 땅들은 거의 그런 땅들은 높이 제한 받는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해놨네요. 이거는 공항철도 항만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항철도 항만, 뭐 고속도로 IC 이런 것도 사실 대상이 되는데 고속도로 IC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란 말은 안 써요. 근데 도시 계획을 할 때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가까이는 그래서 대규모 개발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써놨다. 아, 그럼 여기는 개발이 잘 되진 않겠구나. 예. 여기 보면 김포공항 있죠? 김포공항 있고 여기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있죠? 그 옆에 땅들은 뭐예요? 옆에 땅들은 이거는 우와 이 동네 공항 들어오니까 좋은 거다 맞나요? 저주받은 땅들이에요. 예. 여기는 공항 때문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도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도 이쪽도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쪽. 왜 그러냐면 계양 테크노밸리도 이쪽에 보면 중요시설 보호지구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산업용지라 써놨죠. 여기가 주거용지죠. 여기 높게 안 짓겠네요. 아, 맞나요? 예, 그렇게 같습니다. 테크노밸리 요만큼 들어간 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요거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비행안전구역 같은 건 설명 안 할게요. 예, 그냥 비행안전구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물 서식처에 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땅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취락지구랑 주거개발진흥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납니다. 염. 자, 이제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우리 땅 자, 자연취락지구 뭘까요? 제가 수강생 중에 이제 부동산학 전공하신 분한테 장난친다고 물어봤어요. 자연취락지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취락을 형성한 동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집단취락지구는 못 물어보겠더라고. 예, 자연취락지구 뭐냐면 이제 이렇게 허허벌판 동네가 있다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대부분 거의 한 90%는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다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 지역, 관리지역도 있습니다.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습니다. 예. 이런 동네에 그런 동네지만 집만 좀 이렇게 운집한 동네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웃자다 보니까 이 허벌판 동네는 집이 좀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있죠. 거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밖에는 건폐율이 거의 대부분 20%잖아요. 계획 관리면 40%지만 거의 대부분 20%다. 근데 너그 안으로 들어와라. 가급적이면 밖에 살지 말고. 왜요? 안에 모여 살아야지 기반시설도 해주면 같이 쓸 수가 있고 안전, 치안 같은 것도 좋죠. 대신에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면 건폐율 60% 해줄게. 요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럼 집단취락지구는 뭐냐? 집단취락지구는 뭐 안에 있는 거냐면 집단취락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제한구역이니까 용도지역은 있겠네요. 예. 자, 개발 제한구역은 다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 제한구역인 거. 그러나 여기서는 자연녹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개발 제한구역인 거.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집 못 짓잖아요. 맞나요? 근데 개발 제한구역이지만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했다. 요 들어오면 건폐율 60 주겠다. 40 주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40 주는 데도 있고 60 주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60 주더라고요. 건폐율 60 주고 용적률 100 주거나 150 주거나 그래요. 예. 그 용적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용적률대로 다 짓질 않아요. 대부분. 예. 건폐율 60을 해서 뭐 2층짜리 짓거나 이걸 끝내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니들 가급적이면 요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나 돈이 될 때는 언제냐? 요 주변으로 만약에 땡땡 지구가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취락지구 옆으로 땡땡 신도시가 들어온다 쳐봐요. 그러면 그 취락지구가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그렇겠죠. 그죠? 요 주변으로 만약에 요런 식으로 땡땡 지구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옆에 집단 취락지구가 주거환경 엄청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요럴 때 돈이 됩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원리는 취락지구가 있다. 옆에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거주 환경이 좋아져서 올라갑니다가 첫 번째고, 그러면 그 덕을 많이 보는 데는 어떤 데냐 하는 이야기까지 드릴 겁니다. 자, 집단 취락지구 지정과 해제 간략하게 보자면 취락지구 지정을 하려면 집이 몇 개 이상 있어라? 10개 이상 있어라. 근데 이제 저는 저는 취락지구 신규 지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취락지구 신규 지정이 될 거 보고 땅 사기가 쉽진 않아요.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가 취락지구 신규 지정을 하는 게 있었고, 수원 같은 데도 취락지구 정비를 다 했다 그러거든요. 용인에서 취락지구 신규 지정하는 거 몇 개 본 적 있고, 그 이유를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취락지구가 신규 지정될 거 보고 땅을 산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취락지구에서 더 좋아질 걸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에 경매에 나왔던 사례가 있는데, 문원동 996-1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과천 보금자리 주택지구 만드는 데 있죠.
여기 지금 과천 보금자리 주택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보금자리 주택 5차 지구로 지정한 데고, 그전에는 과천 테크노폴리스인가 뭐 그런 거 하던 동네였습니다. 자, 스카이뷰 볼게요. 이거 옛날에 봤더니 똑같은 허허벌판이었죠. 근데 여기만 개발하죠. 그럼 이 도로에 벗어난 여기 집들 조금 짜글짜글짜글한 집 좀 있죠. 여기 요 동네. 맞나요? 이 동네는 졸지에 어찌 됩니까? 엄청 허허벌판에 집만 짜글짜글 몇 개 있는 동네였는데, 우와! 옆에 신도시가 들어와버리네? 그러면 주거 환경이 완전 좋아지겠네. 맞나요? 예, 일종 일반 주거지역된 여기입니다. 맞나요? 예. 그러니까 우와, 이 경매 낙찰 받을 때는 집단 칠학지구였거든요. 우와, 내가 살 때는 이게 집단 칠학지구였는데, 어이? 맞나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옆으로 뭐가 들어온다 그래요? 신도시가 들어온다. 맞죠? 신도시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산단, 뭐 철도 이런 거 같이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땅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맞나요? 예.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집단 칠학지구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 들어요? 우와, 그 옆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 되게 좋아지네. 맞나요? 근데 왜 우리는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집단 칠학지구로 살아야 되냐? 옆에는 신도시인데. 또는 여러분들이 과천시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옆에는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용도적인 주상공이야. 근데 옆에 칠학지구, 이거 좀 미안하네. 좀 올려주자. 그럴 수도 있나요? 올려주자 할 수도 있나요? 예, 올려주자. 그러면 집단 칠학지구에서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가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가겠죠. 자, 그런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쉽게 말해서 도로 같은 것들이 꾸질꾸질해요? 반듯반듯해요? 꾸질꾸질하죠? 예. 근데 이제 도로 넓히겠다고 도로 계획은 이제 잡아놨죠? 잡아놨는데 도로 넓혔어요? 아니요. 이 도로 계획만 있고 지금 도로 없죠? 아직. 맞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요만큼 집 짓고 살고 있던 동네였어요. 근데 옆에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있으니까 너희도 좀 올려줄게 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올려줬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올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한 필지당 8세대 빌라를 막 지어대. 그러면 도시계획용으로 뭐 어찌 되는다고 하죠?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미어 터져. 그럼 어찌 되겠어요? 어떤 규제를 줘야 되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줘가지고, 가구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가구수 제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럼 보세요. 이 집단 칠학지구가 옆에 신도시가 지정된데, 거기다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때문에 완전 좋아지네 라고 생각했는데, 에라이, 가구수 제한이 있네. 이래 되나요? 요래 됩니다. 보통 3가구씩 하는데 3가구 아니면 5가구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 그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볼게요. 여기 딱 봐도 도로가 꾸질꾸질하고 주변은 다 녹지지역이죠. 이런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칠학지구였던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럼 가로 읽고 닫고 뭐 있다? 가구수 제한이 있겠구나. 아시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일이 지구 단위 계획 찾아보는 거 그것도 엄청 성가시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다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기 전에 대강에 이런 규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편하겠죠. 어떻게 읽으라고요? 집단은 빼도 돼요. 이거 뭐라고요? 칠학지구였던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아시겠죠? 저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 저긴 아니네. 요런 거. 꾸질꾸질하게 생겼잖아요. 예. 요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데들이 원래 일반 주거지역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건 일종 전용인데, 요것도
그 전에 집단 취락지구였던 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구수 제한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잘 먹히는 동네는 어딜까요? 과천 집값 비싸요, 싸요? 비싼 동네잖아요. 그죠? 비싼 동네인데 이렇게 바뀌면 땅값, 비싼 땅이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집단 취락지구다. 그러면 그 동네의 전원주택 같은 거 다시 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 투자할 때 어디에 사라 그랬죠? 신도시 초반에 삽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어떤 동네 신도시 사자 그랬죠? 대형 평수 아파트가 10억 넘어 비싼 동네 사자 그랬죠? 맞나요? 집단 취락지구도 비슷해요. 집단 취락지구도 보면 아직까지는 도로나 기반시설 같은 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원주택지로는 인기 있는 동네가 잘 됩니까? 예. 전원주택 인기 있는 동네다 대형 평수 아파트가 비싼데 말이에요. 비싼데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천 같은 동네는 잘 먹힙니까? 잘 먹힌다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좀 단순히 낙찰가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13억에 감정했던 땅이고 토지가 500평인데 이거 일부는 취락지구 일부는 그냥 자연녹지지역에서 좀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동네가 땅이 평당 1000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나오는데요. 이 경매물건 경매 취하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금자리 주택지구 들어오고 나니까 땅값이 2,500씩도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죠. 맞나요? 네, 과천은 그게 되거든.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개가 소액 투자 그 앞단에 두지 마세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액을 앞단에 두면 이 과천이나 이런 데를 안 산다고. 그럼 구린 동네에 취락지구 가서 살라 그래. 별로 안 오른단 말이에요. 화면 볼게요. 자, 택지지구 옆 자연 취락지구가 별로 안 오른 케이스를 찾아봤더니 김포의 양곡 취락지구다. 양곡지구 옆에 자연 취락지구다. 평택 소사벌지구 옆에 자연 취락지구다. 아양지구 옆에 이런 데들 33평짜리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적폐 여러분들 집값 몰라요? 소사벌이 뭐 파락을 해요? 파락하면 어떡하지? 4억도 안 하네. 요렇게 대형 평수 아파트, 33평, 아파트 값 싼 데 있잖아요. 33평짜리 싸면 대형도 쌀 거 아니에요. 이런 동네에서는 취락지구가 그렇게 인기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별로 안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좀 상승한 케이스 보니까 향남 이지구, 청북지구, 그 다음에 호매실, 특히 이제 호매실 정도 되는데, 저는 상남이라든지 청북도 조금 세모로 봅니다. 호매실쯤 되면은, 그러면, 이런 동네, 수원 호매실쯤 된다. 그럼 이런 동네는 전원주택도 잘 먹히잖아요. 근데 신도시 옆에 들어오네? 거주 환경이 확실히 좋아지네. 맞나요? 예. 그런 데는 땅값 상승이 되게 크죠? 맞나요? 예.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신도시를 하는 거 보고 뒷단에 사면 되잖아요. 뭔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사면 투자가 어렵지만 하는 걸 보고 장래 가치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비주얼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보고 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용도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토지 공부를 앞으로 더 한다면 개발진흥지구다라고 한다면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개발진흥지구 공부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공법 선생님들이 그 진흥지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그 이론적인 공부가 이제 뭐랄까 장점이 있으신 분이고 저는 아니죠.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머리가 자꾸 투자 쪽 진흥지구 설명을 할 때 요개발진흥지구는 요거다, 요개발진흥지구는 요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주거개발진흥지구다. 뭐 하라는 동네 같아요? 가급적이면 집 지어라. 집 짓기 좋게 해줄게.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물류단지 같은 거 만들어라. 물류나 산업단지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만들게 해줄게. 이거고. 관광휴양은 그럼 관광지 도시개발사업 해줄게. 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두 개 이상 섞인 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이제 지자체에서 딱 용도를 거론한 거. 그걸로 해라. 이런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그런데요.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되게 위태로워요. 투자하기 되게 안 좋아.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라 칩시다. 이 동네는 집이 부족한 동네니까 집을 좀 지어야 되겠네. 맞죠? 그런데 만약에 공공에서 그 동네 뭐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공에서 주거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신도시 지정해서 수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민간이 해라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요. 민간이 해라.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이거는 땅 주인들이 모여서 우리 여기 물류단지 만들 거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땅파트에 오늘 온천이 나오네. 잘 됐다. 여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이거든. 조금 욕심을 조금 과하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실상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누구라고 묻지 마세요. 예. 토지 강사들이 정말 쓰레기가 많단 말이에요. 반바지 입고 나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따가 저녁에 수업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바지 좀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저녁 수업은 긴 바지 입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토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과한 표현을 얼마나 먹잇감처럼 생각하는지 좀 여러분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해서 실력을 쌓고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강사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 수업료는 싸게 받고 그 다음에 투자는 나를 거쳐서 하게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컨설팅. 그 목적으로 강의하는 사람 엄청 많아. 강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나 학을 떴다 정말. 괜찮아요. 뭐 반바지 입고 수업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예. 자,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느 동네 땅을 사려고 할 게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근데 제 명의가 들어갔거든. 같이 살래요? 사겠죠. 같이 살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AB를 하겠습니다. AB 회원님하고 김종률하고 각 3분의 1씩 삽니다. 대신에 이번 선생님이 뭐 주 채무자 좀 해주세요. 우리 담보 제공하니까 100% 한단 말이에요. 맞죠? 내 이름이 들어간다는데 안 할 리가 없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로 와. A 회원님,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좋아서 AB랑 한 건데 딴 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내 지분 반 줄 테니까 할래요? 100% 하지. 근데 AB한테 내가 지분 줬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확인서 써줄게 이래요. 2번한테 또 해요. 내가 3분의 1 지분이죠? 3분의 1의 절반이 6분의 1 줬다 하고 6분의 1 줬다 해. 그리고 서로 다 비밀로 하라 그래요. 그러면 1, 2도 서로 그걸 몰라. 1, 2 존재에 있는 걸 A, B는 몰라. 그럼 내 돈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주 채무자는 2번이죠. 맞나요? 1 해놓고 수수료는 다 받는단 말이에요. 생쓰레기죠. 근데 이분의 일화가 한두 개가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야. 정말 쪽팔려서 내 정말 뭐 평택의 어느 공장을 NPL에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채권을 매입해서 사면은 실제 매입가보다 채권 매입가가 있으니까 차이가 좀 있죠. 팔았어. 팔면 투자한 사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았단 말은 안 해버리네. 그 수강생이 학원 그만두고 나서 팔았으니까 팔았단 말 안 하고 돈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 느낌이 싸해가지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매각을 했네.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천보금자리 주택 있었죠. 거기 보상받은 사례가 아니에요. 근데 그 1억도 자기도 넣기 자, 당시 1, 2가 서로 다 알아버리고 으쌰으쌰 한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지역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개발한대. 그래서 관광지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잘 될까요? 잘 안 될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사들도 잘 속는 것 중에 한 개라고요.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사업의 주체 대부분 뭐다? 공공민간 누구? 사업의 주체 누구? 시행은 거의 대부분 누가 한다? 민간인데 어떤 민간이에요? 돈 없는. 이게 되게 많아요. 속도? 느림. 이게 진짜 많아. 이걸 많아. 생각해봐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맞는데 온천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그 돈 대주겠어요? PF 해줄 것 같아요? 집에 뜨신 물 나오는데 요즘 누가 온천을 가요? 맞죠? 사업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뒷단에 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물류단지 만든다라고 으쌰으쌰한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PF가 안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이것도 속도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해. 첫 번째는 누구? 사업시행 개발진흥지구보다 사업시행 누구? 거의 대부분 99%는 민간. 속도 느리다. 특히 제일 느린 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게 제일 느립니다. 요거 알아두면 조금 편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평택 브레인시티 한 적이 있었죠. 첫 시간에 평택 브레인시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해볼게요. 그 브레인시티 보니까 산업단지도 있고 주거단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업 시행자인 중흥건설이 용지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 땅들은 한 500만 원 정도에 파는데 아파트 용지는 1200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사실상이 같은 땅이잖아요. 공법상의 행위자만 달리 해놨지 같은 땅이잖아요. 조성원가는 똑같잖아요. 맞나요? 예. 자, 질문. 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속도가 느린지 알겠죠? 맞죠? 예. 왜 주거만 떼놓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주거용지가 훨씬 비싸고 주거용지가 비싸도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산업용지는 그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잘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자기네들이 직접 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속도가 느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가 느리다, 민간이 한다,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내용이 좀 달라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얼마죠? 40에 용적률 100이죠.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줄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특별계획으로 아파트를 유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은 높이지 않아도 사천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허가가 안 나겠네요. 예. 그런데 주거개발진흥지구에 계획관리지역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에 특별계획으로 해서 잘 모르겠으면 블록 단위로 개발해. 그러면 우리 아파트 허가해줄게. 이런 동네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좋죠. 왜요? 아파트 사업이 잘 될 만한 동네면 좋은 건가요? 예. 사례를 두 가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옛날에 낙찰받았던 사례인데 미리 좀 써드릴게요. 김종률이가 옛날에 2014년 6월에 제가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낙찰받았었고 낙찰받을 때는 토지가 75평이었고 낙찰받을 때 금액은 6,8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였는데 제가 이거를 취하했던 건데 취소 신청했던 건데 취소 신청은 놔두놓고 천천히 얘기할게요. 화면 보세요. 75평 토지를 6,800에 낙찰받았잖아요, 제가. 그런데 1년 뒤에 경매 나왔는데 7,400에 낙찰됐으니까 낙찰가가 좀 올랐네요. 맞나요? 근데 면적이 55평으로 줄었잖아요. 같은 물건인데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가지고 보상받은 다음에 다시 나온 거예요. 1년, 그러면 제가 낙찰받은 거는 55평으로 잡고 계산하면 저는 낙찰가가 5천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채 5천이 안 되는데 1년 사이에 50% 금액 가까이 오른 거죠. 그 이야기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보면 나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주거개발 진흥지구인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르기 좀 안 돼요, 이거? 일단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할게요. 너무 커서. 제가 낙찰 받을 때는 이 땅이 요렇게 이만큼에서 땅이 컸죠? 예, 요만큼인데 요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도로로 보상을 받을 땅이었어요. 도로 보상 예정이었어요. 여기 보상 예정이었고 요게 2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밖에 땅이 몇 평이에요? 여기 남은 땅이 55평인 거죠. 맞죠? 실제 요 20평 보상가가 한 2천만 원, 약 2천 좀 나왔습니다. 예. 2천 정도 나왔습니다. 선생님 보상가를 어떻게 알고 입찰합니까? 이 제가 답사 갔을 때 17976 볼게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요 동네가 이미 다 동네 할머니들이 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땅 평당 보상 얼마나 다 알려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빚이 많으니까 보상을 못 받아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보상 나올 게 2천만 원이다. 근데 이 물건에 빚이 이미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금을 받아도 빚 차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못 받고 그 채로 벽면 넘어갔던 사례고 도로가 되게 좁죠? 그죠? 요 땅이거든요, 요 땅. 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낙찰 받을 때는 이제 도로 보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뻗듯한 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갈이 난 거요. 요거 미군기지입니다. 그래서 엄청 좁은 도로인데 도로가 쑥 넓어지니까 완전 좋아지는 땅 맞나요? 맞죠?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입찰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남은 땅이 55평이래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럼 건폐율 40이고 용적률 100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바닥 면적이 어떻게 나오죠? 22평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죠. 건폐율이 60 준다고 여기는. 용적률 150 준대요. 자, 이 경우는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죠? 33평이 되겠죠. 55평 곱하기 건폐율 60 하니까. 맞나요? 우와, 훨씬 큰 건물 지을 수 있네요. 맞나요? 예. 그래서 저는 요 앞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호재가 있고 도로 확장이 되고 요거 보상받고 남은 땅은 55평이지만 바닥 면적을 33평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럼 쌤 경매 취하를 왜 시켰습니까? 이게요, 제가 뭔가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정돈 잘 안 되는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오죠? 오죽하면 바지를 안 가져오겠어요. 그죠? 강의하는데 밑에 또 실이다. 와, 사람들 다리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요때 법인으로 낙찰받았거든요. 보상받는 이 물건이 낙찰받고 보상금이 바로 나오는 거였어요. 보상금이 이미 다른 데는 지급했는데 평택시가 여기 공탁 걸고 그냥 수용해버릴까 하는 걸 제가 평택시 담당자한테 내가 이번 회차에 꼭 낙찰받으니까 귀찮게 공탁 걸지 마라. 내가 낙찰받고 바로 와서 바로 보상 신청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금액에 낙찰받고 요 금액에 보상을 받으면 이 차액에 대해서 개인은 55% 양도소득세 낼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보상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법인으로 낙찰받았는데 법인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는 걸로 낙찰받았거든요. 회계 결산을 안 해놔가지고 대출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내가 그럼 내 생돈으로 잠금 칠까 하다가 막 치야 하지 뭐. 그래서 법원에다가 내가 이만큼 땅 낙찰받았는데 요만큼 도로 들어간다네. 경매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법원 담당자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좋긴 뭐 좋냐 빨리 취소해라. 그랬죠. 난 평택시 담당자한테 완전 쓰레기 됐어요. 그래서 공탁 건다는 거 걸지 말라고 제발. 그럼 경매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면서 75평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하지 말고 제발 부탁해놓고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이게 다냐? 이야기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남은 55평은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땅이었는데요. 한 개 더 볼게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목이 되네요. 집이 있는 땅이었거든. 그죠? 그 요 위에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집이 절반이 잘려요. 그러면 절반만 보상할까요? 다 보상해줄까요? 절반 보상해도 돼요. 왜요?
절반만 딱 보상해주면 남은 절반 가서 쓰면 되죠. 야, 종류랑 너희네 집은 왜 이래? 우리 집 절반 보상받아서 부엌과 거실이 없고 방만 있어. 못 쓰죠? 맞나요? 그래서 건물은 전체 보상을 받는 게 맞단 말이에요. 전체 보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전체 보상했죠? 자, 그 다음 질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초록색 땅 주인이라면 보상받는 A 부분이 있고요. 남은 땅 B 부분이 있죠. B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B라도 남아있네. 엄청 좋네. 맞나요?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야, 이 자식들아. 왜 B만 남기냐? 남은 땅 다 사가, 이 자식들아. 그럴 것 같아요. 남은 땅 다 사가, 이 자식들아. 그럴 것 같아요? 남은 땅을 엄청 어려운 말로 자녀지라 그러거든요. 그죠? 사가가 뭐예요? 사가. 사가는 걸 매수라 그러죠. 자식들아를 뭐라 그래요? 청구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지 매수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지 매수 청구의 기준은 종전의 용도대로 쓰기가 현저히 곤란할 때라고. 그러면 요 꼴랑 한 20평 되는 땅 갖고 집을 짓기가 안 좋죠. 그럼 매수를 해주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소유권 변동이 개인에서 누구로 바뀌겠어요? 지자체로 바뀌겠네. 맞나요? 예. 자, 지자체에서 이거 도로로 써요, 안 써요? 도로로 사용하지 않죠? 맞나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법에서요, 이거를 옛날 말로 잡종재산이라는데 이걸 일반 재산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커요. 옛날 말로 잡종재산입니다. 김종률 아카데미 앞에 도로로 써요, 안 써요?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은 행정재산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를 쓰냐 안 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로를 안 쓰죠. 그럼 이런 걸 도로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회계가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회계가야 너가 도로를 안 쓰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니들이 이거를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지 않네. 팔아라 이 자식아. 이럴 수도 있나요? 팔아라가 뭐예요? 팔아라가 매도. 짜식아가 청구를 할 수 있죠. 맞나요? 이러면 소유권이 다시 이제 지자체에서 개인으로 넘어올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겠죠. 난 요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매도 청구까지 하려고 보면 이제 어찌 됩니까? 그러면 왜 낯선 김종률한테 팔았냐라고 화를 낼 사람들이 뭐예요? 요 사람들. 맞나요? 그래서 요 땅과 닿아 있는 땅 주인들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아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155-51 소유자라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옆에 땅 낙찰자인데요. 우리 이웃끼리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동의서 도장 찍어주세요. 찍어줄래요 말래요? 안 찍어줘요? 내가 비타 500을 사들고 가서 부탁하는데 찍어줄래요 안 찍어줄래요? 100만 원 드릴게요. 200 300